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제모하고 오랜만에 또 같이 방송을 네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모한테 고마운 게 그래도 제모가 항상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모가 최근에 그로스 리서치가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되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주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해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 또 이제 종목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모가 텔레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시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 하고 있으니까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에 저희가 영상에다가 첫 댓글에 이런 것들 또 링크 남겨드리니까 꼭 가셔가지고 조댓글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응원과 격려 함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비츠 바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슈비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적은 사실은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쵸. 근데 꾸준해요. 제가 요거 보고서를 사실은 2월 16일날 발간했는데, 다들 뭐 실적 나오셔서 아실 겁니다. 4분기 실적 쇼크가 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때 살짝 저희가 귀뜸으로 듣긴 했는데, 얘기는 들었는데 요 공식적이 아니기 정도까지는 때문에. 그렇죠. 예, 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대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이 공시가 나왔으니까 얘기는 할 수 네네네.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공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거까지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때도 이제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전해 들을 수 있었죠. 그게 바로 탐방하는 목적입니다. 그냥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다 믿어버리면 그냥 전화통화 하던지 아니면 리포트 보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에 따른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 뉘앙스, 말에서 느껴지는 또 느낌이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감을 하기 위해서 탐방을 가는 거니까요. 또 항상 발로 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휴비츠 하나하나 뭐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동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 안광화, 그러니까 안과 쪽 관련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안경점 가보시면은 뭐 안경 같은 거, 검사 같은 거 하는 기기들 가끔씩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안경 가면 항상 필수적으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에드벌룬 같은 거 이거 기구 떠 있어가지고 네네, 그거 딱 네. 뚜뚜뚜뚜 해가지고 이거 선명하게 보일 때 이거 얘기하는 그 그렇죠. 검사 장비 만드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업이죠. 거의 1위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웬만한 안경점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쪽 매출 비중을 보시면 수출 쪽 이쪽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해외 수출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돈을 버는 거 있어가지고 사실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는 기업이죠. 그리고 굉장히 수익성 좋았는데, 이 기업이 이제 사실 주가가 저평가된 이유, 저는 딱 한 가지로 봅니다. 이게 너무 안가에만 시중되어 있는데, 저는 올해 요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요거. 사업 분야 네네.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 나온다. 네네. 요건데, 요거 사실 보고서 내용 제가 살짝 수정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원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원본 보고서에는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요 내용은 빼주십사. 살짝 빼주세요. 근데 사실은 요거 예전 21년도 IR 자료에 다 있던 내용들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올해 좋은 제품 나온다고 하니까, 신제품 나온다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먼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뭐 상반기에 뭐 박람회나 이런 데들도 네네네. 돌아다니면서 관련된 이제 뭐 세일즈부터 이제 마케팅 이런 것도 네네. 구축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신문 기사,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부터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과형 진단기기 성장이 돋보였다.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 워낙 잘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년도 21%, 21년도에도 22%, 그런데 22년도에 30%.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업 보고서 잘 읽어보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매출이 안경점으로 나가는 것들인데, 뭐 제품별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놨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안과용이라고 해서 병원으로 나가는 그 비중을 따로 표기를 해놨는데, 보통 이 휴비츠가 20% 초반 정도의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 안과, 그러니까 병원으로 나가는, 쉽게 말하면 진단 기기가 22년도에 매출이 많이 나왔다는 게 사실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쵸, 이쪽이 고부가. 네, 그렇죠. 고부가가 가능한 거죠. 쉽게 말해서 더 비싼 제품들, 더 단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제품들 많이 팔았다는 걸 의미하는 그쵸. 거죠. 안경점은 이제 소품종 다량이고 맞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그렇죠. 내고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건데, 네네. 이제
안경원뿐만이 아니라 안가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규모 경제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에 따른 이제 코스트 다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부가 가치 네. 제품 이쪽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휴비츠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쪽이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따른 수혜 이런 부분도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네.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요거를 보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요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안경점 나가던 거 요거 쉽게 말하면 중간에 끼고 있던 대리점 없애버리고 그렇죠. 직접 영업, 그러니까 직판이라고 하죠. 그러다 딜러 보니까 통해서 나가던 거 직판으로 네네. 하겠다. 그래서 중간 수수료 어떻게 보면 유통 그게 사라지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률이 좀 더 올라온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단순히 에이전시 끼면 한꺼번에 그냥 도매로 내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네. 오히려 이런 유통망 관리하고 재고 관리하는 데는 좀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리점 형태로 하던 걸 직판 형태로 바꿨다는 거는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영업사원들 맞습니다. 인력들 채용해가지고 그에 따른 고정비 더 들어갈 거 각오하고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뭔가 이제 영업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렇죠. 이쪽이 이제 확실하게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작년에 잠깐 이제 반짝했던 게 아니고 올해 이제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게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좀 더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안정화된다는 거. 요게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도 열리고 결국 신사업이죠, 신사업. 네네. 여기서 이제 제가 신제품을 공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썼는데요. 요거 제가 보고서 쓴 이후에 또 추가로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 의료기기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신제품을 공개한다고 적어놨습니다. 요거 시점이 23년도 3월인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그 키메스 2023이라고 해서 그 행사에서 요 제품이 공개될 줄 알았는데 요게 지금 보니까 일정이 겹친 것 같습니다. 어디랑 겹쳤냐면은 독일에서 열리는 덴탈 관련된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미 얘기 나왔네요. 네네. 덴탈. 그래서 덴탈 분야, 그러니까 치과 장비 쪽으로 나가는 쪽에 동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적으로 열리는 병원 전시회, 우리나라 열리는 거 참여 안 하고 과감하게 독일에서 열리는 덴탈 전시회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신제품이 드디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더 뭐 제품명이라든지 어느 분야인지 이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될 것들은 덴탈 쪽, 치과 쪽으로 나가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제품은 언제 양산을 하느냐,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23년도 하반기라고 사실은 이야기했지만 탐방과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시기상 23년도 4분기 정도로 그냥 예측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온기로 반영이 되는 시점은 24년 봐야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들이고 네. 요 기대감을 가지고 올해 꾸준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 마케팅을 하겠죠. 홍보 그렇죠. 활동을 한다는 얘기고, 시장은 이제 이런 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거고,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들도 보니까 최근에 몇몇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 내용 가지고 이제 계속 언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휴비츠 옛날하고 좀 달라지겠네 하는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실적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휴비츠 하면 우리가 항상 쌌잖아요. 네. 포인트가 항상 싸다. 왜냐면 지금 1000억대 초반이니까 실적 대비해서 항상 싼데 여기에 의료기기가 새로 붙는다. 그것도 덴탈이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한 6배? 7배?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이제 밸류에이션 10배 리레이팅이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서 업사이드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올해 영업이 264억. 제가 일단 올해 실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적으로 잡았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는데 우선 작년 실적이 2월 20일날 아마 공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서 발간한 이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작년 그 실적을 잘 보시면 대략 한 1,100억이 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대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200억 이상 더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상해 휴비츠가 좀 공장이 정상 가동화 되면서 중국 쪽에서 여튼 매출 이익이 좀 나오면 어느 정도 이게 반영될 것으로 보는 거고요. 사실 신제품이 얼마나 좀 더 나올지는 지금으로서는 물음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살짝 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본업이죠. 이제 본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경점 나가는 것들 이건 어차피 교체 수요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제가 볼 때 떨어지고요. 동사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아마 안과 중심으로 영업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과 쪽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올해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점검을 해 놓고 가야 될 게 작년에 워낙 환율이 좋았잖아요. 네네. 이런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에 따른 효과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20%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고 네. 회사에서 사실은 그때 살짝 언급해줬지만 그 정도의 사업 계획은 잡고 있다. 네. 이렇게 사실은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그러면 23년도에도 올해 휴비치가 나름대로 좀 영업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갖고 있다 이런 걸 좀 그때 느낌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또 비용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서 이제 이런 에이전트 끼고 하다가 직접 직판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인력을 새롭게 채용을 하고 네네. 추가 신제품은 계속 마케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일단 저도 올해 실적 추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출은 늘 건데 영업이익이 과연 늘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되려 줄 것인가 이걸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일단 영업이익률 동사가 보니까 매년 20%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던 것들이고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프로모션이라든지 하다못해 전시에 나가게 네. 되면 이거 다 비용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비용 쓰는 거 감안해서 회사가 아마 비용 책정 나름대로 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땐 이 20%대는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것들이고요. 딱 정확하게 20%딱 잡아주신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이제 순익단이 보면 보통 이제 그 영업 외단에서 이제 비용 쓰는 것들 이런 네네네.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환율에 따른 효과 이런 것들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례적으로 여기는 순익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요게 요 회사 또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효자가 사실은 많이 있나요? 자, 영업 이익이랑 단기 네. 순이 그 몇 해 동안 잘 보시면은 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었고 되려 단기 순이익이 높았던 경우도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회사가 아시겠지만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현금을 또 많이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외딴에서? 인한 영업이익 밑에 단에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금융이익이라고 하죠. 네. 쉽게 말하면 맡겨놓은 거 이자 수익 들어오거나 또는 환차 이익 같은 거 기타 이익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제가 감안해서 영업이익률을 여기 20% 잡았다면 여기를 아마 좀 더 높게 잡았을 겁니다. 순이익률을 잡았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이익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추정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22년도 실적이죠. 그때도 저희가 들었지만 성과가 22년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성과가. 그래서 아마 성과급 지급이 분명히 꽤 있을 건데 맞아요. 사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본인도 얼마 줄 줄 아직 모른다. 결정된 없기 때문에 과연 결국 4분기 일회성 이제 비용이 되겠죠. 맞아요. 그 성과금을 얼마를 줄 것이냐. 저도 그래서 사실은 여기 실적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22년도 영업이익 200억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189억으로 마무리됐으니까 성과금이 됐든 뭐든 비용을 좀 더 아마 지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그러니까 저는 한 200억 사실은 220억까지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그 4분기 영업이익 한 60억 이상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20억대 나왔으니까 네. 40억의 차이가 났으니까 아. 예, 굉장히 지금 사실은 갭 차이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얘기 네. 한번 해볼까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포인트. 그리고 이 회사 시총이 1,300억대? 맞습니다. 그쵸. 네. 시가총액이 1,300억대인데 지금 이번에 만약에 260억대 이렇게 나와버리면 네, 지금 사실 그리고 순익 이게 270억 나와버리면 PER이 기존에 6, 7배 네네. 정도에서 한 5배 언더까지 포워드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료기기 업체들 뭐 여러 종류가 사실 있지만 뭐 높게 받는 데는 뭐 한 20배, 30배 받는데요. 지금 동사는 뭐 5배가 채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올해 좀 약간 공격적으로 순이익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10배가 안 될 겁니다. 그쵸. 예, 그만큼 상당히 싸기 때문에 제가 타겟 PR 자체도 높게 잡지도 않았습니다. 10배. 근데도 주가는 대략 요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인데 동사가 지난 한 10년일까요? 그 주가를 봤는데 그렇게 사실 늘 높게 평가받지 못했는데 결국 너무 안경점 그러니까 안과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하던 것만 꾸준히 네. 하다 보니까 돈은 잘 벌지언정 성장이 제한되어 너무 있었다. 없다. 그렇죠. 이게 사실 제가 볼 땐 주가에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규 사업 그 부분이 이제 좀 붙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신사업이 터지면 저도 사실 10배는 싼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네. 레이 뭐 이런 관련 덴탈 쪽 기업들 보면 뭐 평균 구설에 10배 있었던 넘죠. 오스템도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10배는 훌쩍 넘어가고요. 네. 덴티움 이런 친구들 보면 뭐 10배 후반대 뭐 20배 막 이러는데 네. 그런 것들 감안하더라도 지금 뭐 4.75배 돈 따박따박 잘 버는 회사가 분명히 싼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덴탈 쪽이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고 성장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일단 기본 10배는 찍고 나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 거기가 10배는. 사실은 시작이 돼야죠. 네. 예. 그리고 그 시기가 사실은 올해 타겟이라기보다는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구체적으로 올해 이런 신사업이 시작이 되는 태동하는 시기니까요. 주가 측면에서는 빠르게 선반영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목표가 23,000원 그리고 타겟 PR 10배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단순히 단기 그냥 뭐 테마 따라간다든지 트레이딩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바라보면서 좀 휴비츠 애정어린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재모 대표님 모시고 개인적으로 또 친한 동생이니까 제모라고 부르는데 함께 휴비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12월 달에 같이 탐방 가면서 이 회사 좋은데? 라고 마지막에 탐방 끝나고 나오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온 회사인데 이번에 리포트 발간해가지고 오늘 이제 휴비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IR 담당자 통해서 또 전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이나 유튜브 찾아오셔가지고 또 관련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요. 또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에 있잖아요. 네. 많은 참여 이런 것들 부탁드리고 꼭 좋으셨으면 조댓구알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댓구알 항상 말씀드리고요. 워낙 착한 친구라 여러분들도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요즘에 열심히 하고 또 저도 기분이 좋은 게 성과가 지금 유의미하게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구독자 수도 맞습니다. 그렇고 텔레그램 채널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열심히 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또 새로운 직원도 네네. 뽑아가지고 관련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네.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